지난주에 나오셔서 기계적인 언어로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었고 8월 17일에서 18일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을 기점으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장까지 좀 봐주세요. 대표님. 화장 시장에서 바닥 나왔어요. 바닥이 나왔습니까? 예. 네. 나스닥도 13,300에서 멈출 줄 알았더니 200 정도 더 빠졌어요. 13,100. 네. 근데 17, 18이 맥점이었어요. 이제 수익증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확인해 주는 위치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일 이제 아침에 네네. 엔비디아. 근데 저는 그거 무시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어떤 가이던스에 대한 예. 방향 자체도 그냥 나와갖고 네. 어떻게 움직이나만 볼래요. 400불만 안 깨면 됩니다. 이번에 400불 갔다가 대반도 줬다가 이제 450에서 이제 500을 가냐 400을 다시 깨냐 기로인데 네. 해석들이 많잖아요. 난 그럴 때는 해석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난 잭슨홀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개별 기업이고 지금 제가 이 기계 언어로 바꾸면서 가장 아직도 찝찝한 게 10년짜리 국채예요. 아, 네. 그것만 4.0만 깨면 이제 날아가는데 그래서 4.1을 딱 거놓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0101 기계 언어로 보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번 주에 이제 계속 그 나스닥 빵 그럴 때 제가 이거를 여기서 빵빵빵이 3개 나와야 됩니다라고 해드렸을 거예요. 111, 111, 111 계속하면 이게 또 여러 가지 금리 불확실성, 중국 무슨 또 제2의 리만 사태, 공포 마케팅이 계속될 거니까 요게 빵빵빵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전환되고 있습니다. $1 빵빵빵빵, N달러도 빵빵 일빵이지만 빵빵빵 얘가 아직 아니에요. 10년짜리 국채. 그래서 지금 4.33 찍고 지금은 아까 야간 쪽 보니까 4.2 내려와요. 네네. 근데 잭슨홀에서 저는 급격한 장대 음봉을 하나 맞아야 됩니다. 그게 나와야 국채 금리가요.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이 하나의 숙제인데 저는 벌써 그 징후는 준 것 같아요. 그 대변이라고 하는 닉 마리오 기자가 네. 일단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할 건지 연준이 쪽에서 뭐라고 얘기할 건지 이미 징후는 준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냥 친절하게 다 그냥 그 연준이 생각하는 것들을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요. 네. 그거는 전략상으로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쫄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환경을 보세요. 상무장관 중국 가요. 여러 가지 또 유화죠.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마저도 터지면 나는 더 죽어라는 느낌이 딱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또 체크가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그림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나스닥 종합지수요? 예, 제가 이걸 아까 카운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딱 터닝을 했어요. 13,100. 이 13,100이 굉장히 그 전번 2022년 8월 16일 날에 13,100 고점에서 여러분들 그 10월 달에 만을 깨니 안 깨니의 그 고점이 8월 16일 날 13,100이었는데 거기 딱 깨지 않고 터닝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종합주가 지수는 7월 7일 저점을 깨서 2,480에서 지금 터닝을 했어요. 그러면 요게 어느 정도 안도 랠리 나오려면 2,600을 강하게 치고 나가야 됩니다. 2,550도 안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요번 목금 내일과 모레 확인되는 날 아닌가.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의사결정을 저는 삼성전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네. 아주 복잡하고 수많은 그 변수를 많은 해석도 있잖아요. 그럴 때 딱 전쟁터에서 현장에서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의 대표되는 대장을 하나 딱 보고 이 대장을 어떻게 하나에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시장은 삼성전자가 어떤 에너지를 주나
여기서 판가름이 날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에너지는 어떤가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65,800원 선을 저점으로 하고 옆으로 좀 기고 있잖아요. 나는 그게 가장 매력인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73,000원, 75,000원이면 네. 10,000원 정도 쉽게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65,000원, 6,000원이에요. 전 60,000전자는 안 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호재는 삼성전자가 충분히 낮아졌다. 가격대가요? 예. 네. 제가 오히려 72,000원, 73,000원대 이런 얘기했죠. 아니 미국 시장 급등하고 막 난리치는데 왜 저렇게 삼성전자를 때리는지 모르겠다. 그 삼성전자 눌러갖고 금융투자는 지금 선물 매수 포지션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외국인이 지금 선물 매도를 쫙 계속 때려서 죽여놨는데 18일부터 금액은 적지만 매수로 수익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롤오버 준비하고 있구나.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 이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네. 70,000전자 언제 돌파하냐가 핵심이거든요. 저는 9월 만기 전후하거나 10월 3, 4분기 실적이 이번에 한 7조에서 8조 낸다고 보거든요. 매출이요? 영업이익이요. 아, 영업이익이요? 예. 네, 죄송합니다. 당연히 왜, 그렇겠죠. 그쵸. 네, 예. 매출은 지금 뭐 몇십 조인데. 네네. 영업이익이 이번에는 그냥 1조도 안 되고 6천억 뭐 그렇게 했잖아요. 이번에는 저는 7조에서 8조 정도 나올 거고 그게 끌개가 될 거고 그때쯤에 또 그 ARM이나 지금 판을 설계하는 애들이 벌써 그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삼성전자가 요번에 형성된 저 73,500원을 10월 초에 돌파하나 보죠. 아, 그러면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즈음에 정고점 돌파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아니 말씀이시죠? 파생해서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런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 삼성전자가 제가 이 빨간 박스로 8월 1일 날이 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고점 찍은 날입니다. 네. 2,660. 근데 71,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8월 18일이 우리 시장 저점 찍은 날입니다. 선물 326.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 2,480. 이때가 66,000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터닝 포인트를 잡아야겠죠. 이거 갖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는 앞으로 IT는 소부장은 시스템 반도체는 계속 팔아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UAM이나 그 전기차 날아다니는 거 우주 광통신 그 다음에 또 5G 연결고리 그러니까 가볍게 전력 소모가 무선으로도 될 수 있는 그런 전력용 반도체가 주도할 것 같은 전략과 그 다음에 이미 1년 전에 지금 이 구도를 만들었던 하우스들이 지금 여러분들 계속 물량 더 따라오게 한미 반도체니 뭐 시스템 반도체가 꽃이지만 그건 털고 나라라고 자꾸 얘기해 드리는 게 앞으로 이 삼성그룹의 전략적 방향이 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3년간의 전체적인 미래 지도가 저는 반도체 수급 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가 감산하고 줄이고 뭐 하면 누가 제일 고생을 합니까? 경쟁 업체들이요? 아니죠. 그 부품 밸류단에 관련된 이 기업들이 벌써 이제 적자 나고 또 적자가 또 계속될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오히려 중심이 이동되고 그쪽에서 이제 그 부품단에 계속 1년 전 대비해서 큰 매출을 일으켰던 기업들이 그 중에서는 오히려 적자 기업이 막 나오고 영업이익이 축소되거나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특화돼서 영업이 증가하는 거는 전력용 반도체 부분만. 그럼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 자동차, 자율 정보 통신, 빅데이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전력 설비가 많고 빅데이터 센터 같이 이렇게 큰 센터 들어가는 서버 이런 용의 디램은 NO. 그건 NO. 앞으로는 날아다니거나 우주 광통신이거나 아니면 또 자율 개념의 여러 가지 연결고리의 종목들 가벼운 전력과 연결된 그런 반도체
이런 거를 구분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벌써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분기 실적 나온 거 갖고 이미 적자 전환하는 기업이 뭔지 요번에 발표됐는데 네. 적자 전환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영업이익이 이미 주가는 급등했는데 적자 전환하는 기업이 그러면 이게 계속 축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정이 굉장히 고생할 것 같고 후공정 쪽에서 뭔가 지금 에너지도 이제는 뭔가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적자를 본 기업들은 조심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차별화를 극심하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자만 한 걸 골라왔어요. 네. 원익 IPS 적자입니다. 벌써 징후를 보이죠? 37,000원 매도하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 이 적자가 난 기업입니다. STI는 잘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 매도입니다. 적자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우하향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동아알텍, 인터플렉스, 주성엔지니어도 적자 났지만 이거는 급등했습니다. 개별 재료예요.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스테인프라판 대주주가 이걸 지분 인수하는 지분 개별 기업 거버넌스로 보셔야지 네. 기업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인터플렉스, DIT, 야스 이런 것들은 적자 났습니다. 차별화가 벌써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들이 압축돼서 몇 개 있습니다. 전력용 반도체랑 엮이나요? 아니요. 여기서는 탑 엔지니어링의 1차 한번 급등했다 나왔는데 얘가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했고요. LOT 베큐움이라는 기업. 네. 한번 기억을 잘 해보세요. 그 다음에 파크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영업이익 신장률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탑 엔지니어링만 권합니다. 그것도 반도체 쪽 섹터보다 여기에 대주주의 기업의 자회사가 넥스턴 바이오라고 있어요. 네. 전번 시간에 넥스턴 바이오의 또 신기술 투자 창업 조합, 투자 조합이 형성돼 갖고 관련돼서 하우스들이 무슨 작업해서 주기세포 연골고리에 차 헬스케어를 상장시켜서 이제 의료 민영화, 첨생법 이걸 얘기할 때 거기에 대주주입니다.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흑자 전환한 기업들이 이제 명단을 쭉 한번 보시죠. KPS, 힘스, 네오셈 이런 것들이 이제 흑자 전환했는데 거래량이 수반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가장 에너지가 큰 건 뭐냐? 그냥 한미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들입니다. 이 신한자산운용에서 SOL 소부장 그 ETF에 한미반도체, HPSP, 리너공업, 이오테크닉스 이 종목만 관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들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작년도 10월 달에 생각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한미반도체 갖고만 지금 그러니까 급등할 때는 박스 놓고 올려놓고 흔들어버리고 올려놓고 흔들어버리면서 제가 오죽하면 이거 다 팔아갖고 파도가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파도. 그 다음에 다른 또 전력 반도체로 가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그래프 보세요. 한 달 동안 4만 원과 5만 5천 원의 박스였다가 이번에 올려놓고 또 죽여요. 그래도 뭔가 한 단계 올라간 듯한 느낌을 주는데 아닌가요, 대표님? 속지 마세요. 이게 사우스 단가가 13,000원에서 2만 원 사이가 몇백만 주 돼요. 그거 뒷설거지 당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그 현대로템 4만 원대 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몇백만 주 매도 나올 테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HSP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언제 해석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때는 다른 분하고 방송했는데 2022년 9월 말 10월 달에 네. 제가 이 그래프를 갖고 와서 겁내지 마라. 이제 외국인이 매수로 바꿀 거다. 이때가 2100 찍고 9월 30일 날. 여러분들 이때 이제 공포가 극에 달했을 예. 때. 네. 지금 똑같은 걸 지금 레파토리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때하고 똑같아요. 이때는 더 공포예요. 네. 지금은 10년짜리 국채하고 중국을 그 노이즈에서 공포를 만들잖아요. 이때는 뭘 했냐면 이때 이제 나스닥이 마스닥 깨서 7,000 간다.
그 다음에 이때도 달러 인덱스가 110 찍어 지금보다 5달러가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원달러는 1,440원입니다. 지금 100원 높아요. 100원이 높습니다. 네. 지금 1,340, 50원 갖고 난리 치잖아요. 이때는 1,440원 갖고 난리 쳤던 때거든요. 또 하나는 이때 삼성전자가 62,000원에서 51,800원까지 빠져갖고 5만 전자 붕괴하니 4만 전자 나오니 이렇게 하고 외국인 집중 매도하고 뭐 2022년도 1월부터 뭐 28조 파니까 뭐 셀코리아하고 막 난리 쳤던 때거든요. 네. 그때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아니 공포 만들 때 삼성전자 일대 사놔라. 여기서 왜 파냐. 그리고 근데 삼성전자 사느니 이거 삼성전자가 10% 갈 때 5배, 10배 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 그거를 하우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으니 그거 사자. 그리고 나스닥이 그때 1,500, 만 깨는 위치에 있었어요. 이때 고점이 2022년 8월 지금 13,182. 요번에 요거 공격, 요 아까 그 설명한 겁니다. 네. 실제는 만스타 깼습니까? 안 깼죠. 14,400까지 갔죠. 그리고 이때 10년짜리 국채 난리 쳤는데 지금보다는 낮아요. 4 넘었다 난리 쳤어요. 공포 만들었지만 결론은 뭐예요? 이때 왕창 샀어야 됩니다. 뭘 샀어야 돼요? 삼성전자 움직일 때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을 샀어야 돼요. 종합주까지 2,100대 이거 한번 보세요. 이때 삼성전자 ARM 인수 포기했다. 이게 이제 나스닥 상장하는 거예요. 1년 전에 이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때 제가 이걸 집중해서 사라. 이 영울고리에 저는 어떤 때 같다면 그 시점에서 가장 쌌는데 앞으로 1년 정도 미래지도에 큰 게임이 나올 만한 거 뭔가를 골라서 삼성전자가 주도할 때 거기에 5배, 10배 갈 수 있는 게 뭔가를 체크하는 게 한미반도체, DBI텍, 칩셋미디어, SNS텍, 어버반도체, AD테크노, 칩셋미디어 거기 100개 중에 이런 걸 한 5개에서 6개 이렇게 압축하거든요. 네. 거기서 3개를 집중합니다. 이때 그래프를 보세요. SNS텍입니다. 다 역배열이에요. 121선이 우하이면서 이평선 단기 밑이고 근데 이때가 2만 원과 2만 2천 원이었습니다. 얘가 얼마까지 갔습니까? 아니 이거보다 한미반도체 한번 보실래요? 11,000원, 12,000원. 이때 왜 안 사셨어요? 이때 산 하우스들이 지금 터는 겁니다. 이게 이제 털 때는 ETF를 만들거나 펀드를 만들라고 텁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단언컨대 이때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을 지금 사셔야 됩니다. 이때는 소부장 이거 사라고 하면 욕했어요. 이런 걸 왜 사라고 그러냐고. 지금 신중하게 그게 이제 여러분들 5G입니다. 통신, 우주항공, 바이오입니다. 이제 그리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원전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사갖고 1년 후에 똑같이 될 겁니다. 아마 1년 후에. 그러니까 이때 똑같이 환율 보시면 지금보다 100원이 높았죠. 네. 저는 지금 중국 갖고 겁내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 매크로 분석자들이 가장 문제가 자꾸 공포를 더 조성시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가장 단언컨대 게 삼성전자 위치가 낮다. 가장 해피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요번에 75,000원 돌파합니다. 연말에. 그럼 삼성전자 75,000원 돌파하면 66,000원대 지금 가격대보다 지수 한 150에서 200이 높게끔 만들 겁니다. 12월물 갖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주도를 뭐로 할 거냐가 중요한데 네. 저는 시가상위는 많이 못 가요. 그래도 지수 자체가 한 150포인트 올라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시가상위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야지 그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거 200포인트 올리는데 네. 삼성전자 3,000원, 4,000원 올라갑니다. 그 착각을 자꾸 벗어던지셔야 돼요. 현대차 2만 원 올립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에 15분 앞당겨서 한 이 변동성이 시가상위 종목들은 쪼개서 좁은 박스에서 변동성을 축소시키면서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는 다른 쪽에서 꼬리 변동성으로 급등해서 밑에서 다시 주도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시장의 정답이지 지수 올라간다고 해서 200포인트 올라가면 삼성전자니 이걸 착각을 자꾸 벗어 던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6만 5, 6천 바닥이고 7만 5천까지 오를 때 요 수익률의 10배 갈 수 있는 게 뭐냐를 찾을 때 저는 벌써 시장에서 바이오가 냄새가 나고요. 그 다음에 5G가 냄새가 나고 통신, 우주항공, 원전 이런 것들이 냄새가 나고 꼭 작년 10월 달에 그 이 한미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들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냄새가 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발목 잡을 수 있는 게 중국이 발목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도 보시면 중국을 그 갖다 얘기해서 뭐라 할까요? 제 리만 사태 체제 시스템까지 위협을 주면서까지 하기는 본인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 다음 주만 정도만 가면 저는 8월 말 9월 초만 가더라도 10년짜리 국채금리만 4.2만 팍 치고 내려오면 이제는 빅테크가 한번 근데 고점 돌파는 못할 거라고 봐요. 대신 그 에너지가 나올 거고 그때쯤에 우리의 이제 새로운 주도주들의 에너지들이 날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주도주는 여러분들 지금 1년 전 대비해서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이 2차 전지 가지도 아니고. 않을까요? 네? 같이 가는 장이 나타나지도 않을까요? 트레이딩은 되죠. 그러니까 지금 10% 20%짜리 찾지 말자고요. 네. 앞으로 100%에서 200% 갈 종목을 지금 찾자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위치가 쌓여야 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그거 사라고 하면 욕해야 돼요. 거기서 주도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방향성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요. 앞으로 1년이나 2년 후에 그쪽 펀드가 생겨야 돼요. 지금 이미 생겨갖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런 설계를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10년 국채금리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또 상업용 부동산 문제까지 겹쳐 있고 여기에 중국 쪽의 부동산 문제까지 겹쳐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상승 여력이 일단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파생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파생해서. 네, 그때 주도주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뭐 5G나 바이오 쪽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예, 정부 주도주 쪽으로는 원전. 또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전력용 반도체 쪽으로 주도주가 재탄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예. UAM 공중에 뜨는 자동차에 들어갈 반도체는 못 가. 우주 항공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하나그룹은 이제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오션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짱돌 맞으니까. 그래서 주주 잡아갖고 인수해서 증자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짱돌 맞는 겁니다. 근데 한화 시스템만 하라고 했어요. 한화 시스템이 뭐의 핵심인지 아십니까? 군사 통신의 핵심이고 네. 우주 통신 연결할 때 또 우주 또 그 UAM 이런 것들이 하나그룹에 이제는 지분 가치를 그쪽으로 집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 KMW니 OE솔루션이니 RFHIC니 이런 거 사러 가면 아마 치를 떠실 겁니다. 네. 작년도 10월 달에 한미반도체 보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거는 정부가 만들어 줄 겁니다. 정부가 어떻게 하면 발주라는 거죠. 이제 정부 정책 발주들. 그러니까 이제는 KT, 그다음에 SK텔레콤 정부 그 과학정보부 통신에서 계획을 잡아갖고 이제 인프라 구축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자율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들어가요. 자율. 네. 자율이라고 그러면 통신 시스템 체계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거를 이제 3년이나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정부가 끌고 갈 거라고 보고 이건 중국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부동산이 가장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에서 마이너스 나는 거를 어디서 살려야 돼요. 그게 저는 빅데이터 센서, 동수, 서산, 우주 쪽 이런 것들일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중국은 97년부터 제가 실제 비즈니스하고 거기 가서 거의 뭐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중국에서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게 있어요. 걔네들은 공산주의지만 실용주의자들입니다. 실용주의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들고 있어야 돼요. 실용주의요. 예. 이득이 되는 일만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부동산 업체들 뭐 헝다나 지금 벽개원이나 문제 크잖아요. 신경 끄라고 그럽니다. 저는 절대 시스템 붕괴 안 시켜요. 자기네들 그게 붕괴되는 날 전쟁 나요. 그거 붕괴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전쟁을 일으킬 거거든요. 근데 그 카드 안 써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얘는 어느 섬나라가 있어요. 섬나라에 여기에 자산의 돈은 이따만한 큰 돌입니다. 네. 돌이 부의 척도예요. 네. 근데 어떤 노인이 저 멀리서 이만한 돌을 실어다가 배를 타고 오다가 바다에 퐁 빠뜨렸어요. 그래서 저 바닷속에 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은 못 갖고 왔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다 관찰자, 그러니까 같이 동반해서 움직일 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저 사람은 저 돌을 갖고서 이때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정해서 저 사람의 가치로 신용이나 모든 창조해서 그 부자로서 살게끔 하는 시스템이 섬나라에서 가동이 돼요. 네. 이게 뚱딴지 같은 소설 같은 얘기. 중국 그렇게 할 겁니다. 벽개원이나 이게 부채되는 부분 있죠. 바다에 폭락 빠져놓고 오늘부터 이 장부가로 인정해서 운영해. 여기에 딴지 거는 회사나 뭐는 다 아웃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부를 딴 걸로 커버해보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통제할 수 없는 세력들은 뭐예요? 외국인들. 네. 자국인들이나 이런 말을 따라야죠. 실용주의 돌아갈 거라고요. 그리고 이게 전염이 안 돼요. 근데 외국인들 라인들은 전염이 되죠. 그럼 이것부터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마이너스 부분들은 대부분들 보면 외국부터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교통정리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대표님? 이자 안 주고 오히려 거기부터 잘라갖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은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부분을 어디가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중국이나 나라 시스템은 돌아가게끔 롱숏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실용주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쪽을 매크로로 분석하면 그냥 리만 저리 가라예요. 그냥 현장을 보면 이게 말도 안 되고 우리 서구적 사고로 보면 저거 당장 망해도 할 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잘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 증시도 3천. 그러니까 뭐 지수단으로 보면 이제 바닥권에 가까이 오면서 이렇게 홍콩과 홍콩 H가 벌써 터닝을 하더라고요. 네네. 본토만 아직 좀 약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축으로 딱 보니까 8월 18일, 19일부터 바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 삼성전자 때리면서 밑바닥에 샀던 금융투자가 삼성전자 올리면서 밑바닥에 모았던 선물 포지션을 위에서 12월물을 해서 고가의 청산 하나만 딱 보시죠. 3개월 동안. 그렇게 되면 지수 자체는 올라가는 200포인트 정도 움직여요. 200포인트. 여기 이번에 2480이니까 또 2650에서 2704이겠죠. 네. 그러니까 대형주는 박스예요. 근데 거기에서 대형주, 그러면 지수 돈에 대형주 수익률 게임이 천만에요. 요새 장에서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아니 안 그래도 요새 테마가 정말 극성을 부리잖아요. 초전도체에서 맥신으로 갔다가 여기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한다 이래버리니까 먹거리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오늘은 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까지.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이 될까요, 대표님? 3년 내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계속이요? 예. 15분 앞당겨. 제가 이거 빨리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15분이 시가상위 종목들 판을 벌써 짜놓는 겁니다. 네. 지네들끼리 짜고 스톱으로. 거기에서 그날 상단 하단이 정해져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리고 죽일 때는 거기에 시가상위 삼성전자가 500원, 1000원 죽여놓고 뺐다 올리거나 올렸다 빼거나 그러면서 거래량은 축소될 겁니다. 거래량은 축소돼요. 그러니까 시가상위 우량을 초우량주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절당. 그러니까 이런 끝단의 변동은 극단은 큰데 가운데 단은 이거는 이게 움직이는 거야. 이런 특성.
특성이 계속될 거라고. 그럼 어떻게 매매를 해야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대표님? 잔인한 얘기지만 시가 네. 30개 종목은 매도입니다. 빨리 시각을 전환해야 돼요. 시각을 빨리 전환하시는 것이, 그리고 오히려 그거 움직일 때 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기아가 현대차가 움직여요. 그럴 때 3배, 10배 갈 수 있는 중소형단은 뭐냐? 제가 이제 UM이나 이렇게 하면 딱 보면 중저가 옐로우칩이나 블루칩에 하나 시스템 나오잖아요. 네. 삼성전자 갖고 있니? 하나 시스템. 그 다음에 현대오토 에버, 현대글로비스, LG이노텍 이런 게 낫다고요. 삼성물산이니, 삼성 SDS니, LG화학이니, 엔솔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니 이런 것들 들고 있는 것보다 이거가 수익률이 얘 3배, 5배 될 거고, 중소형단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저가 테마주의 잡주는 100에서 200이 왔다 갔다. 네. 이런 거 훈련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극단으로. 이게 이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흔들면 이 꼬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무슨 로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로비요? 예. 야간 시장 다 열어라. 외환 시장도 열어라. 네. 우리나라도 지금 다행스럽게 상한이 30%로 제한됐잖아. 이것도 다 풀어라. 지금 이거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에 더블 가는 종목, 미국하고 똑같아요. 100%, 100, 200% 올라가. 그러면 반대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도 하루에 보여. 지금 이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네. 전에 나 맥심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초전도체를 이용해 먹으라고 그랬죠. 전번 시간에 이 그림을 드렸을 겁니다. 파워로직스 무조건 반토막 50% 아래에 오면 사자. 부정적 얘기 나올 거다. 그럴 때나 사자. 이게 여러분들 초전도체 관련해서 엮인 종목이죠, 대표님? 초전도체인데 네. 이거 다른 테마로 또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초전도체를 열었어요. 네. 다음은 다른 뭐 전력 설비라든지 2차 전지 부품단이라든지 다른 걸로 그 원익 PN이는 충전소로 다른 테마로 영나 보시죠. 테마,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교집합의 복합 테마로 많이 있는 게 지금은 매력이 있는 겁니다. 아. 여기도 네. 엮이고 여기도 엮이고 이런 것들이 고려제강 초전도체로 엮였죠. 이번에는 가덕도로 엮이나 보세요. 그렇게 엮일 수 있는 거라고, 그것도 급등할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고점에서 50% 조정받았을 때. 예, 네. 반토막 이상 보세요. 나오잖아요. 9,000원, 만원. 저는 이때 이제 이것도 기계 언어로 설립해 갖고 0이 3개 나올 때 나눠서 사시면 딱 효과적으로 사서, 또 이게 다른 걸로 엮여 갖고 또 30에서 50 급등할 때 비율 매도하고 잘하면 또 더블도 가고 그럴 거다. 원익 파워로직, 원익 PN이도 전번에 여러분들 5,000원, 6,000원 갈 때 제가 요렇게 8,000원을 딱 거드렸어요. 부정적 얘기 나올 거다. 또 여기 관련된 연구소는 이게 양자역학으로 부정적 시각으로 시험하면 네. 부정적 결과가 나올 거다. 이 레시피는 딱 정해졌는데 그 손맛에 따라 다 다르듯이 그런 얘기까지 심전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주가 변동성 끝내주죠. 그런데 요번에 이것도 2번 매매하신 분 봐요. 7,000원, 8,000원에 사서 한 번 14,000원. 이 변동이 앞으로는 기본적인 호흡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목들은. 이 꼬리 변동성은. 그러면 오늘은 양자역학이 같죠. 양자 컴퓨터가 컴퓨터. 있죠. 네. 그러면 많아요. 핵융합에서도 한번 있을 거고, 네. 5G에서도 하나 있을 거고, 엮이는 게 많다는 거죠. 예, 네. 앞으로 지금 소외돼서 바닥권에 있는 것 중에 미래 꿈을 심어다가 우리나라도 달나라 보낸다. 거기 AP 위성이라든지 뭐 이런 또 광통신 이런 것들 몇 가지 샘플로 찾아내 갖고 바닥에 있는 것들 걸어서 거래량 딱 치면 똑같은 이 테마 나온다고요. 이제는 이런 장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꼬리 변동성의 극대화, 중심 종목의 롱숏의 극소화.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오를 만한 종목들을 사서 엉덩이 힘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대표님. 그거는 예. 지금 최악에 있는 섹터들. 엉덩이 힘으로 시간 여행은 지금 보면 바이오 쪽에서 제가 이제 가장 첨세법으로 지금 하우스에서 설계 들어가는 종목들. 줄기세포 연결고리 관련 종목들, 예, 재생의학 이쪽을 좀 강조해주고 계시잖아요. 예, 저는 이쪽이 저기 2차 전지하고 더 많이 갈 거로 판단하는데 벌써 여러분들 전번 시간에 이거 보였잖아요. 순이익이 증거되는데 줄기세포 일본 가는 거 빨리 법적으로 막.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넥스턴 바이오 여기에 대주주가 탑엔지니어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미래산업이 무상증자해 갖고 단기간에 급등을 시켰어요. 네. 미래산업. 그다음에 EV 첨단 소재를 한번 급등시켜 갖고 얘가 전략적 투자자로 차 헬스케어를 지분을 투자합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이 연결된 종목들 보세요. 연결고리에 넥선 바이오, EV 첨단, 다이나믹 디자인, 미래산업, CMG제약, 차 헬스케어, 차 바이오텍. 지금 이거는 펀드가 못 들어갑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신 기술 조합이니 투자 펀드, 사모펀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ETF나 정상적인 에너지로 들어갈 거예요? 3년 걸릴 겁니다. 3년에서는 이제 제도권에서 이걸 받아줄 겁니다. 그런 시각의 움직임들이 벌써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하지만 주가는 그보다 먼저 움직일 거고. 먼저 움직일 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바이텍을 제2의 포스코 DX 같이 봅니다. 우리가 5, 6천 원대 사갖고 그 4만 원까지 가는 큰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4만 원을 한번 선을 거놓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10년 젊어진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그럼 줄기세포 관련된 것들이 이제 옛날 코로나 때 움직였던 종목들이 다시 복귀가 돼요. 그러면 랩지노믹스, 시젠, 뭐 PC 이런 것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기는 이제 다른 테마로 하겠죠. 코로나 진단 시약보다는 유전자 조작, 유전자 가위 네. 이런 것들 테마로 또 엮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꿈의 연결고리로 나오나. 그래서 또 하나는 첨세법 바꿔갖고 해외 의료 민영화, 의료 병원 이런 것들이 차헬스케어가 그 로스앤젤레스나 카타르나 호주나 미국의 종합병원을 운영해 갖고 이제 병원 의료 민영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기업이거든요. 여기서 또 에너지가 또 나오고 그거에 연결고리들이 벌써 몇 가지 기업들이 이 제어를 마련하는 원래요. CB를 발행해서 작업 확보하거나 주가를 올라가고 뭐 하거나 이런 게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바이오에서는 벌써 시작을 했고 저는 이제 다음이 10월 달에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방한하나요? 네. 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오다가 봤는데 그 폴란드에서 네. 미국이 허락 안 하니까 독자적으로 수용하게끔 발주하겠다라고 보도를 낸 게 있더라고요. 한국 원전 우리는 네, 급하다. 네.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딴지 간다. 그럼 웨스팅하우스 허락 안 받고도 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가능한가요, 대표님? 그 발주하는 회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가능하고, 그리고 그엔 뒤에는 웨스팅하우스가 바이든 정부가 밀어줘야죠. 바이든 정부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F-16 보냈잖아요. 폴란드가 보내기로 거기 중심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달 8월 말에 또 우크라이나 원팀 관련돼 갖고 하니까 이제는 또 SY가 요새 좀 이상해요. 거래량이.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지금 주도 테마보다 다음의 테마를 읽어내시는 게 더 어떻겠나. 그래서 연말까지는 네. IPO 나오는 거,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이번에 또 밀레서재인가 IPO 하면 어떤 종목 사시겠습니까? 밀레서재. 그런 것들이 딱딱딱 계산이 돼야 돼요. 네. 밀레서재 하면 딱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자니뮤직. 그다음에 옛날 신한 그 펀드 매니저 출신이 만드신 스틱 인베스트먼트. 네. 거기 지분을 갖고 계세요. 밀레서재. 이런 회사가 나온 반면 저는 이게 지니뮤직이나 이런 것들이 KT거든요. 네. 그래서
KT 계열사 또 하나, KTIS, KTCS 이런 것들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밀레 서재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통신. 또 엮일 수가 있네요. 예. 이런 것들이 엮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메타버스, 자율 이런 것들의 다시 복원. 이런 것들이 나오나 한번 보시죠. 그래서 앞으로 1년 후에 전체적인 큰 그림은 작년 10월 달에 그 한미반도체 그거를 구도화해서 미래 지도를 그렸던 하우스들의 CIO의 생각이 지금은 어떤 걸로 부착되어 있을까가 다음 달, 내달 이게 아니에요. 내년도 4월 달에 총선이 있을 거고 총선에서 다음 미국 대선까지의 구도에서 어떤 각각의 나라마다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할 건가. 여기에 어떤 종목이 거기에 플러스 주도를 할 건가. 이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바이오는 선택된 것 같고 네. 저는 원전은 재건, 정부 정책 발주의 철도, 부산 신항, 물류 이런 것들도 선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도들을 지금 비관적 시각이 난무할 때 그러면 지금 일반 투자자들은 다 지금 2차 전지 으쌰으쌰.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 그 몇 가지 압축된 거, 엔비디아 걸 먹을 거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올려놓고 트레이딩. 전번에 9%인가 100만 원 근처면 사면 한 10에서 15%는 먹을 거다. 딱 15% 주잖아요. 네. 근데 또 120만 원 또 뛰었었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들 못 떠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다가 실제 급등은 오히려 반대 세상 종목들.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쪽에서 먹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실적은 좋은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닥을 기고 있고 역배열에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실전 투자에서는 수익률 게임에서는 가장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제2의 한미반도체, 제2의 포스코 DX나 찾자고요. 네. 네. 코스피가 2,650, 7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2,750이요? 아니 2,650과 2,700. 삼성전자 75,000원. 네, 그 정도 올라가는 시기를 한 6개월 정도 6개월. 보고 계신 거잖아요. 12월 만기. 예, 그때 우리가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섹터를 꼽아주셨는데 지수가 흔들리면 이쪽 종목도 가기는 좀 어려운 거죠, 대표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수가 흔들려서 여기서 100을 두들겨 맞고 갈 시나리오가 진짜 10년짜리 국고채가 4.5로 가고. 그런 좀 악재가 반영되는 시장을 미리 대비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의 주도주가 될 섹터들을 매수함에 있어서 조금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 나쁜 거는 네. 이미 50이 최저거나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 더 많이 떨어질 100포인트 가능성은 빠져봤자 없나요? 네. 그냥 별로 큰 그러니까 지하 1층이 2층 가는 거고 네. 지금 가장 그러니까 10층이나 100층에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그거는 완전히 땅바닥까지 떨어지면 데미지 크잖아요. 그런 거 하나 조심하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10년짜리 국고채, 환율, 그 다음에 또 파월 의장이 금리 2번 할 거야 라고 그냥 초를 치거나 네. 뭐 여러 가지. 근데 지금 돌아가는 닉 마리오가 그러면 그런 얘기 할 건데 닉 마리오 대변이 그러면 닉 마리오 대변이 이제 잘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벌써 이제 닉 마리오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그 연준이 그 의원들을 해석을 했더라고요. 네. 빨리 2%까지 가자. 빨리빨리 해야 된다. 한 20,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골대를 옮겨라. 2% 목표를 3%로 탁 해서 이거는 완전히 서프라이즈인데. 네.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럼 가운데. 시장은 그걸 원하고 있기는 한데. 예. 예. 근데 가운데. 가운데라 하시면 한 그만하자. 2.5? 그만하자. 그리고 3년 시간을 두고 네. 천천히 가자. 지금 그걸로 아마 이번에 잭슨홀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일 있을 한국은행 금통위는 뭐 동결입니다. 동결로 예상을 하시죠. 그 이후의 흐름은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까요? 예. 여기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돌릴 것 같아요. 문제 공포인데 네. 여기서 터지면 중국하고 비슷하니까 그냥 시스템 운영해 갖고 그리고 저거 하나 믿으시는 것 같아. 내년도 미국도 끝까지 갈 수 없어. 금리 인하해야 돼. 그럼 우리는 3개월에서 6개월만 조절만 잘 견디면 돼.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할 거야.
중국은 하잖아요. 네. 했죠? 네, 했죠. 예. 근데 좀 미흡하죠. 에너지가. 연속성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차례죠. 근데 이제 저는 총선 전후 아닐까요? 4월이요. 아니 4월 달 하면 안 되지. 그러면 한 3월, 2월, 3월, 뭐 1월에서 3월 사이. 네, 네. 근데 그게 확정되려면 뭐예요? 10월, 12월에 금토기가 종결선언 해야죠. 아, 연준이가. 연준이. 예. 그리고 10년짜리가 4.0을 내려서 3.78 가 있어야 되고 환율은 1,300원 깨갖고 1,250원 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시대가 돼야 이제 카드가 나오겠죠. 그러면 지수단은 지금보다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대표님. 그냥 박스. 그래도 박세. 네, 박스. 그러니까 저는 파생 시장 꼬리 변동성, 파생이 몸통을 결정하는 꼬리칸이 머리칸을 지배해요. 그렇게 용인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 풀리냐? 2025년도에 풀릴 것 같아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20조 더 산 다음에 계속 살 겁니다. 네. 안 올리면서 박스에. 그러면서 관찰 대상 선주 그때부터 이제 10만 전자 그때 보내고요. 벌써 3년 5년 전략을 한국을 어떻게 갖고 놀까를 블랙록이나 저 아시아 쪽의 헤드들은 3년에서 5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2025년 이후를 바라보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 모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 나쁘지 아닐까요? 않는데 그때 그 수익률 하느니 파도가 오히려 100% 이상 갈 겁니다. 오히려. 근데 변동성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대표님. 파두가 하루에도 뭐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그러던데. 30% 기본으로 보시죠. 네. 25,000원에서 4만 원 팔았죠. 35,000원에 다시 하라고 그랬죠. 다음은 5만 원, 7만 원 봅니다. 이 변동폭을 삼성전자 기본폭은 10% 봅니다. 네. 파도는 기본폭을 보합이야라고 생각하시는 건 30% 봅니다. 오. 이걸 기본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다음 그 변동은 거기에 3배에서 5배짜리 나온다라고 봅니다. 호흡이 다르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10,000원에서 20,000원 보합으로 보신 분이 40,000원, 50,000원에 팔 수 있어요. 네. 그런데 10,000원에서 20,000원을 와 했다면 20,000원 가기 전에 다 털립니다. 10,000원에서 20,000원을 보합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그런 훈련을 하시고 매매에서 벗어나고 어느 가격에서 모아갖고 어느 가격 올 때까지 궁뎅이 힘으로 버티는 게 주식 투자지 노상 머리 써갖고 그냥 요거 팔아가고 절로 가고 이동하고 절로 가고 그냥 증권에서 배불러주고 나는 구자는 망가지고 결론은 그리고 백화점 되고 네. 종목 수가 많아지고. 예, 배운 수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자포자기 돼요. 그러다 급할 때 팔아요. 다른 일 집안의 우환이나 그렇죠. 뭐, 예, 이런 것 때문에 엮인다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두세 개 압축해갖고 그것만 집중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그러면 내가 2가지, 3개만 예를 들어서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차바이텍 가고, 그러면 20,000원에 사기도 하고, 만 원에도 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40,000원, 50,000원대 팔 수 있어요. 10,000원, 15,000원에 15,000원에서 10,000원 빠졌다. 와, 큰일 났다. 그래서 손절하고 본전에 손절하고 또 가면 또 다 사고 트레이딩 하지 마시라고요. 호흡부터 바꾸시는 게 제가 40년 이 바닥에 그 노하 경험에서 터득한 거라면 네. 주식은 매매하는 게 아니다. 미래에 변할 수 있는 트렌드를 맞춰서 궁뎅이 힘으로 그게 올 때까지 견디는 거지. 네. 이거를 사고 팔고 그래서 띄엄띄엄 볼 수 있는 주식을 찾아라. 매일 그 주가 매일 봐서 그냥 그 진 빠집니다. 오히려 옵션은 안 돼요. 매일매일 봐야 되고 네네. 뭐 매일매일이 아니라 뭐 30분마다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2가지 상품의 꼬리가 더 극대화되니까 이 본장 영향력을 더 키워요. 근데 이제는 야간 시장 그 MTF 시장마저 시간 열고 $1 시장을 개방해 버리면 이 시가상위 종목들 갖고 놀 겁니다. 우리 시장을. 지금 벌써 그 훈련을 벌써 싱가포르나 이쪽에 있는 헤드들은 벌써 그 알고 이게 기계들 훈련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를 짜서 네, 돌리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 3년이 벌써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공포 작년 9, 10월 달까지 공포 똑같이 주잖아요. 머릿속에 지우세요. 그 공포하면 비관론에 있는 주식만 다 팔게 됩니다. 여기 또 빠져요. 오히려 그거를 딱 제거시키고 그냥 현장의 수급만 딱 봐요. 삼성전자만 하나만 봐요. 나쁜 악재가 나왔어요. 삼성전자 뺐다 올리고 뺐다 올리나 보시자고요. 합성이 그렇게 들어가나. 그러면 이 장은 연말장 크다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 매매를 어떻게 하나만 보시죠. 그리고 그거 갈 때 네. 두세 배 갈 수 있는 섹터가 뭘까? 이번에는 저는 빅데이터 센터, 약간 통신 인프라, 그 다음에 부산 신항에 관련된 거. 네. 부산 신항이 중점이 어마무시합니다. 포스코 그룹에만 빼세요. 포스코 그룹이 1차로 갔습니다. 제2의 포스코 그룹이 뭐가 나올 건가? 그걸 찾죠. 제2롯데 타워라고 하나요? 부산에 그것도 이미 이제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것 같던데 그것도 어떤 트리거가 되는 겁니까, 대표님? 근데 롯데그룹 그 수급이나 그 그룹창 보면 네. 에너지가 없어요. 아직까지? 아직은 없어요. 오히려 차병원 그룹이나 네. 고려제강이나 그 KT가 이제 KT 썸마린이나 부산 쪽이나 불경 쪽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에너지가 벌써 들어가고 뭔가 움직임이 조사해 보니까 나오는데 네네. 롯데그룹은 뭔가 지금 거의 그 실진 상태에 뻗어 있는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총선 지나서 보시죠. 그룹마다 해야 돼요. 네. 지금 어떤 논리냐면 하나그룹 같이 지금 채권 부분에서 모든 그룹이 다 노이즈가 많을 겁니다. 이 채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만기 연장 힘든 방법은 뭐냐면 주식 담보가치 높이는 게임밖에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2만 원 담보가치가 높아지죠. 그거를 채권이라고 퉁치는 거예요. 새로 발행할 수 없으니까. 그룹들이 내년도 2024년은 그거를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주가를 올릴 거라고요? 채권을 풀기 위해서요. 지금 또 하나 기다리는 거는 그 STO예요. 증권사로 하여금 네. 조각 그 토큰을 만들어. 이게 또 빨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먼저 풀라고 그랬는데 이게 또 뭐 국회 가서 뭐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를 발생하니까 순서는 각자 도생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쪼개고 합치거나 그 각 그룹들의 담보가치 높이기 게임이 2014년도에 화두 같아요. 그런 거 노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내일부터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이 올 텐데 중국 소비 관련주는 아직입니까? 그건 롯데 관광개발 갖고 15,000원 팔고 14,000원 깨면 사서 2, 3,000원 뛰기 한번 해보시죠. 네네네. 그러면서 100만 명 진짜 오나? 100만 명 진짜 100만 명을 찍는 시점이 주가는 튈 시점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나는 거고요. 그게 확인돼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제가 또 하나 아까 얘기한 대로 전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선택 안에서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서로 미국이 잘 안 되면 대만을 공격하자면 남중국해에서 충돌 나오거나 그렇게 유도할 겁니다, 중국이. 네. 그렇게 터지면 무슨 관광객이에요. 그런 게 또 10월에서 12월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게 안 나와야 돼요. 진짜 명동이나 제주도 가니까 중국말 소리만 들려야 돼요. 네네. 그게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살아있는데 이런 리스크들이 좀 제거가 다 돼야 그때서야 주가는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오늘도 팔로더머니 시간이 다 돼서 이승조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